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인데요. 단식 들어간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장 대표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으로 오늘 국회 로텐더홀에는 119 소방대원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단식 7일차가 되면은 모든 장기 손상과 뇌 손상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의무실의 내과 의사 선생님이 산소 포화도가 저하로 인해서 뇌 손상이 심히 우려된다고 신속한 병원 이송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오후의 상황을 봐서 긴급하게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총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았는데 쌍특권 수용을 요구하는 대표님 뜻에 함께하면서 대표님의 뜻을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보이셨으니까 이제는 병원으로 가시고 그 몸을 추스려가지고 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좀 따라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무총장이 엠버런스 부르시죠. 회복이 일단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더 이상 못해가지고 회복이 쉽지 않다. 앞에 좀 나와주세요. 서주세요. 아니 앉으면 손목 하겠습니다. 장동혁 화이팅! 네, 단식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나 되다 보니까 저렇게 산소 보급기를 좀 착용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힘들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까지 출동을 해서 저렇게 들 것을 들고 들어왔는데 본인이 이송을 거부해서 10분 후에 철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끝까지 버티겠다, 이런 결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같은데 지금 상태가 정확히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일단 119 구급대원을 부를 정도면은 상당히 위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장동혁 대표의 건강에 관해서는 각별히 체크하고 유의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있다면은 다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쌍특검 관철을 내걸고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정무수석조차 와보지 않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아무런 성과 없이 지금 단식을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지만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보이더라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산소 포화도 문제 때문에 콧줄을 꿰고 있는 장면도 앞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을 비춰보면은 주변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또 본인이 지나치게 강한 의지를 보이더라도 안전을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만류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를 만나려고 기존 일정을 좀 앞당겨서 빨리 귀국한 이준석 대표가 오전에 단식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 나눴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인 사람 치고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고 또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좀 힘내십시오. 제가 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본 단식 중에 가장 진정성 있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FM대로 한 단식인데 이것에도 꿈쩍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자세로 봤을 때 어쩌면 단식보다 더 강한 것을 강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본 중에 가장 진정성 있는 단식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저도 이런 거 보는 건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은데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착용하는 모습을 오늘부터는 볼 수가 있었고 의사 출신이잖아요. 서명호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장기와 뇌 손상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김진욱 특보 주변에서 정치인들 단식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일주일이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몸 상태가?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몸에 영양분이 전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몸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포도당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 신체 장기라든가 세포들에게 영양을 그래도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물과 소금에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일주일째 이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신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특히 뭐 산소도 그렇고 또는 이 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쯤이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이 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주셨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셔서 요양가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건강에 또 건강과 또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 상황 속에서 더 버티시는 게 이 건강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격려도 주시고 하시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본인의 건강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빈손으로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특검 요구가 어느 정도는 관철이 돼야 된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는 여러 보수 인사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했던 사람도 꽤 많고요. 오늘은 특히 전당대회 때 당대표 놓고 경쟁했던 김문수 전 장관까지도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남은 건 한동훈 전 대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글쎄,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계산들, 이른바 정치 공학들, 그러니까 이때 가는 게 나에게 정치적으로 무슨 유리감과 불리함이 있느냐, 이른바 정치적 유불리, 혹은 보수에서 내가 갔을 때 어떤 또 파장이 있거나 어떤 또 언론의 분석이 나올까, 이거 고민할 수는 있어요, 정치인이라면.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은 일주일이 지금 지났으면은 장 대표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건강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정치가 어쨌든 이게 정말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정치는 그래도 서로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저는 가서 일단 말려야 되고 여당 입장에서는 가서 출구 전략을 짜줘야죠. 최소한 우리가 그러면 쌍특검증 하나 받겠다든지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야권 내에서는 장 대표에게 일단 인간적 위로를 해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물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가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내게 어떤 이제 또 평가들이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장 대표가 저렇게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동지로서 힘을 실어준다면은 저는 가서 그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게 큰 정치인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 그래도 한때 여당의 비대위원장, 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분이라면은 후임 당대표이기 때문에 가서 일단 그만하고 일단 몸을 추스린 다음에 대여투쟁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오더라도 저는 아무런 그 어떤 정치적인 단어 없이도 그렇게만 하고 오더라도 한 전 대표라는 큰 어떤 거목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일단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감히 조심스럽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정치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게. 저희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에 뭐 골든타임이라고 좀 달력을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몸이 가장 힘든 고비라고 꼽히는 게 단식 들어간 지 일주일째다 보니까 그게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나고 다음 주는 최고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두 사람의 만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자꾸 만나라 하는 거 이건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고민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글쎄요. 일단 저는 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철회의 골든타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징계를 백지화하는 골든타임이 되어야 하죠. 지금 물론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이긴 합니다만 엄연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윤리위 결정이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당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단식장에 오라고 사방에서 촉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이 제명 결정을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 조금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제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당이 당원에게 약속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한데 그런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서 우리 헌법이 부정하는 연좌제적인 소지를 가진 그런 징계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 기본적인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인 이 상황에 징계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뭔가 정치적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제명 결정을 받아들고 지금 최고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방문을 강권하는 것은 오히려 좀 선후가 바뀐 감이 있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가 단식 일주일째 하고 있잖아요.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단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 의혹 특검에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건데, 그런데도 여당 입장은 완고해 보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필요하다면 2개의 특검을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특검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신천지 특검도 할 수 있다, 통일교 특검과 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병더 원내대표는 뭐 같이 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은 신천지 특검을 사실 하기 싫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현주 부대변인, 이거 따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꼭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별도로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히려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이나 또 신천지에 관련된 의혹은 본질적으로 결이 같습니다. 결국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했던 것은 아닌지, 정치와 유착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풀어내는 것 본질적인 것이고요.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교 일치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의 큰 혐의가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굳이 신천지 특검을 하되 이건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말은 저는 명분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1년 그 대선 경선 과정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함께 제기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천지에 관련해서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천지와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특검으로 바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명분적인 측면에서는 빈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뭐 신천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홍준표 전 시장이 그 당시에 신천교가 조직적으로 가입을 하는 바람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몰표를 받아서 당 후보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최수영 평론가님, 그때 뭐 인수위에도 가셨었고 과정 잘 아시잖아요. 뭐 조직적 개입 있었다, 이렇게 볼만한가요? 근데 홍 전 시장은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2021년 7월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홍 전 시장이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10.27%포인트,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으로 앞섰는데 이게 이제 당원 투표에서 4만 7천 표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여론조사를 앞섰던 사람이 당원 투표, 특히나 본인 입장에서 내가 당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이고 대선 후보를 1번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신인에게 당원 투표에서 밀리지? 라고 제가 문제를 강력하게 제가 제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그럴 만도 했던 게 홍 전 시장 입장에서는 당시 원래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당원 투표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때 그 규정을 만들 때는 대선 후보 선정 앞두고는 한 달만 1,000원씩만 내도 무조건 투표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허술하게 갑자기 문호를 개방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당 내부에서 저런 차원에서 아마 내부를 들여다본 것 같은데, 조직적인 뭐 종교단체 개입은 없었다고 당 쪽에서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야무야 됐는데, 결국 지금 다시 신천지 문제가 민주당이 거론하면서 홍준표 전 시장은 당시에 내 생각이 맞았다고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결국 수사가 착수가 되면 드러날 부분이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도 뭐 결정짓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검 협상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 모든 종교를 넣은 특검이 성사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